그림을 계속 그려도 잘 늘질 않는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나 열심히 하는데 왜일까? 안녕하세요, 마태입니다. 요즘 디지털 드로잉 많이 하잖아요. 편하고 빠르고 지우개질도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아티스트라면 무릇 맨종이에도 술술 잘 그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요? 마치 그림 처음 그려보는 사람처럼 삐뚤빼뚤할 때 있죠. 컴퓨터로 그렸을 땐 괜찮은데 말이에요. 혹시 포토샵 기능이 없으면 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건가? 이거 내 실력 맞나? 갈수록 는다기보다는 더 퇴보하는 것 같고 난 뷰인가 봐. 또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보다 뭐야 썸네일이 궁금해서 클릭했더니 쌉소리만 들어오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그럼 바로 말씀드릴게요. 내 실력을 깎아먹는 이것은 바로 확대 기능이에요. 확대? 그게 왜 문제지? 떡밥 회수하려고 대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부터 왜 확대가 무서운 건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디지털 드로잉은 전자기기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나 아이패드, 신티크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는 모든 방식 말이에요. 그럼 마태님처럼 종이에 그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날로그 드로잉이라고 해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얘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연필로 그림을 그려? 옛날 사람이라고 한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도 디지털 드로잉이 편한 거 다 알죠. 제가 설마 이 21세기에 역시 그림은 종이에 그려야 진또배기 아티스트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틀딱 소리 들으면서 수작업을 놓지 않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던 일제강점기 때 농담이고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디지털 드로잉을 했어요. 한참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거에 재미가 들어가지고 몇 달을 새벽까지 그렸는데 영 그 실력이 늘질 않더라고요. 아주 늘지 않았다기보다는 컬러 기술은 늘었죠. 그런데도 제가 그림이 늘지 않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형태력이 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는 결국 형태를 잘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기는커녕 오히려 나락에 가더라고 해야 할까요? 이상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는데 막상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면 예전에 잘 되던 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퇴보를 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확대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고요? 네, 왜냐면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그 순간 그림의 전체 비율이 깨지잖아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마태님 24년발 첫 개소리 잘 들었고요. 확대 기능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싶으실 텐데, 근데 주변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작게 그려야 된다 이런 말 아시죠? 한 번은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왜지? 크게 그리면 디테일도 더 좋아지는데 왜 그러지? 나를 기만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디지털 작업을 하다가 그림이 늘지 않는 그 상황과 딱 맞닥뜨리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요. 만약에 내가 어깨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를 크게 확대해서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모니터 가득히 어깨만 보이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도 축소해서 그림을 원래 사이즈로 보면 묘사를 한 어깨하고 전체 그림하고 조화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합성한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잘만 그리신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랬었어요. 프랑켄슈타인처럼 팔다리, 어깨, 무릎, 발 다 따로 놓은 적도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인지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부분적으로라도 잘 그리면 나중에 다 합쳐져서 잘 그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싶으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봐야 부분을 비교하면서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을 해주고 너무 과한 부분은 죽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려야 전체적인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려웠죠? 쉽게 말하면 연습장 각 장에다가 머리 따로 그리고 손 따로 그리고 팔 따로 막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모두 잘라가지고 한 장에 옮기면 어떨까요? 크기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한 장 안에다 다 그렸으면 머리, 손, 뭐 몸통, 밸런스가 다 밖에 어우러졌겠죠. 한 부분을 팍 튀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그리는 게 아니면 그림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이 나대지 않게 주변들과 서로 사이좋게 어울리도록 전체적으로 그려줘야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또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여백까지도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속 전체 구도를 확인해가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하고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럼 단지 그 전체적인 구도 확인 때문에 확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편리한 기능을 쓰지 말라는 건 좀 오바 같은데요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확대가 그림을 망치는 크리티컬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묘사할 때 어때요? 묘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저 산이 내가 되고 저 물이 내가 되면서 막 무아지경으로 그림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확대하고 묘사하고 시간이 지나서 눈에 익으니까 또 확대해서 또 묘사하고 좀 있다 보면은 또 확대해가지고 확대하면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묘사하고 3000배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서 엄청 작은 부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무한 확대, 무한 묘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거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확대해서 묘사했을 때는 다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축소하면 어때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1도 안 보여요. 그럼 이미 한 4시간은 지나 있는데 나 뭐 한 거야 싶고 그 막 허탈하고 막 황망하고 막 다 아시죠? 그거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아니라고요? 나만 그래요? 나만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작게 그리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면 전체 그림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 시야에 그림이 들어오는 크기로 그려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이랑 손그림의 갭 차이를 줄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수작업을 하라는 건가요? 일단은 맞아요.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되 형태감이 중요한 스케치는 적어도 수작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손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 정상적으로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손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반드시 하루의 일과로 따로 빼두고 있거든요. 마태님 그건 원래부터 수작업을 해왔던 마태님 얘기고 저는 이미 디지털에 익숙해서 수작업을 못하겠어요. 그쵸. 뭐든지 생소한 걸 하려고 하면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원래가 익숙한 것을 선호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에 익숙하지 않은 걸 즐기던 그 모험심이 강한 선조들은 모두 처음 보는 버섯이나 날고기 같은 걸 먹어보는 시험을 하다가 다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전자는 익숙한 것만 하던 안전제일의 쫄보 선조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겁부터 날 거예요. 이거 정상이고요. 이거는 게리 마커스 작가의 클루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에 맞물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드로잉만 하다가 막상 손 스케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막 그 긴장과 함께 리얼 진또배기 내 실력을 막 확인한다는 생각도 들어왔고 두려우실 거예요. 마치 카메라 어플로 사진 찍는데 갑자기 필터가 딱 꺼졌을 때 그때 나를 마주한 느낌. 이건 내가 아니야 막 그런 느낌. 제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줄 아세요? 디지털 작업하던 습관이 관성으로 남아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종이를 막 2번 두드린다거나 아이패드 언두하는 거죠. 컨트롤 Z를 찾는다거나 종이에서 엄지하고 집게손가락을 종이에 대고 막 벌리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것 때문에 현타가 오기도 하실 거예요. 이게 바본가? 싶으셨죠? 막상 해보시면 독자님도 종이 두들기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림이 빨리 늘기를 바라신다면 스케치만은 꼭 수작업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강백호 있잖아요. 슬램덩크 강백호 보면 레이업 슛 막 2만 개 하는 것보다는 뭐 쉬운 거 아닐까요? 의외로 그 종이의 사각사각한 느낌을 즐기시게 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고정된 사각 종이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거든요. 또 그거 말고도 이목구비 같이 섬세한 부분은 손에 힘을 빼고 연필의 뾰족한 부분으로 그린다던가, 그 넓은 부위는 연필을 약간 눕히고 힘을 주어서 선을 긋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림의 제약에 내 드로잉 방식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뇌가 운동하게 되고 계획을 촘촘하게 하면서 그리게 되거든요. 넋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쫄깃하게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언두도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의 밀도가 압축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관찰력이 좋아지고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림에 더 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림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손그림을 보면은 그 따뜻함이나 분명히 완벽하지 않은데 왠지 눈길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병신 같은데 멋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고려대 홍금표 교수님이 쓰신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아름답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대학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스케치와 도면, 모형 작업을 많이 시킨다. 손에서 머리로 체득되는 수작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면은 반드시 손으로 그려보도록 시킨다. 화려함으로 치장된 결과물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디지털과 수작업의 차이는 어쩌면 그 상상력의 차이라는 거죠. 툴 기능에 기대다 보니까 상상력의 밀도가 떨어지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실수하면 되돌릴 수도 있고 뭐 클릭 몇 번 하면 새로 그림을 그리기도 쉬우니까요. 수작업은 오로지 손과 연필로 해내야 하다 보니까 그 머릿속으로 좀 더 대상의 구체화가 진행이 되고 그 이미지를 말 그대로 머리에서 꺼내는 식으로 그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보통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냥 선 하나만 샥 그어도 뭐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디지털 작업은 기능으로 선을 보정할 수가 있는 반면에 수작업은 뭐 그런 거 없죠. 뭐 낙장 불입이죠. 뭐 커터칼 들고 북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우개가 있긴 하지만 오로지 내 연필과 손의 압력, 필압에만 의지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의 정신력과 집중도의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선 하나에 나의 경험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필력이라는 건데 필력이 뭐냐면 그 선에서 느껴지는 그 그림의 내공,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디지털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 뭐 쇄국 드로잉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디지털 작업같이 편리한 걸 거부하면 안 되죠. 저도 렌더는 디지털로 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 밑그림으로 3D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는 때인데 이 엄청난 편의성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도 뭐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컬러를 뭐 유화나 수채화 같은 걸 하기에는 뭐 굉장히 힘들죠. 뭐 재료 준비부터 그리고 마무리도 다 치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마감이 촉박하거나 물량을 쳐내는 그 인스턴트함이 급선무가 되는 상황이라면 디지털 작업은 필수죠. 그런데 제 말은 그림이라는 걸 인스턴트함과 효율만을 가지고 그리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감이라는 거는 그 그림의 기본을 구성하는 요소면서 또 핵심인데 이것이 붕괴되면 아무리 디지털 작업으로 커버를 친다 해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 작가로서 생명력이 오래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웠죠. 쉽게 말하면 형태력이 좋은 그림은 색을 하나만 싹 발라도 예뻐요. 근데 형태가 나락간 그림은 오만 이펙트를 발라도 그게 눈이 안 간다는 거죠. 안 예쁘니까. 우리가 그림을 1, 2년 그리고 말 게 아니니까 오래오래 그려야 되잖아요. 존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겠죠?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되 형태력을 나락으로 보내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디지털 드로잉을 하기 전에 작게라도 손 스케치를 그려보는 거예요. 카드만한 종이도 좋아요. 먼저 레이아웃과 동세 그리고 키 디자인 정도까지는 그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기능인데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 기능을 쓰고 있으면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포토샵 꿀팁 나갑니다. 바로 포토샵의 뉴 윈도우 기능을 추천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부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의 레이아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서 그림의 밸런스를 잃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원래 아는 기능이었다고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3D 모델링 인형 기능은 자기의 그림체가 잡힐 때까지는 봉인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고요? 정말 편리하죠. 개 편리하죠. 그런데 자기만의 그림체의 비율과 디폼을 연마하기에는 그게 장애로 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그림의 팁을 보면서 연습을 한다. 좀 뻔하죠? 근데 뻔한 만큼 보편적이고 효과가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어쩌면 이미 손그림의 중요성을 인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런데 찾다 보면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유튜브의 그림 팁들은 지나치게 초보용이거나 짧게 파편화되어 있어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진득하게 실질적인 지식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VOD들은 컬러링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스케치 부분은 형식적이거나 간소하게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VOD는 녹화된 강의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강의들을 결제해서 스케치 부분만 보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찾아보는 시간도 많이 들고 가성비가 좋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요즘에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고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유용하면서 괜찮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어쨌거나 확대 기능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디지털 작업에서 확대 기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피자 먹으면서 콜라를 못 먹게 하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확대의 유혹은 정말 밤 12시에 라면 향기보다 더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확대 기능을 못 쓰게 하는 데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예 캔버스 크기를 작게 해서 그리는 거죠. 애초에요. 이렇게 하면 확대했을 때 픽셀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묘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 저도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스케치는 손으로 완성을 시키고 넘어가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여튼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계속 확대로 형태력을 망가뜨리던 때보다는 실력 상승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자니 좀 막막하시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의지의 생물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도파민이 또 금방 바닥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금방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다 아몰랑 하면서 전처럼 형태력을 죽이는 습관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3D 모델링 인형도 일단 한번 맛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쓴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이것도 스스로 제한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뉴 윈도우 기능이 그나마 가장 성과가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내가 그리고 있는 대상과 딱 맞닿아 있지 않다는 점? 손은 A를 그리고 있는데 눈은 B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관력이 떨어져서 그림에 마음을 온전히 싣기가 힘들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냥 마태님이 손그림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날로그의 필요성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태백산맥을 쓰신 그 조정래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컴퓨터로 작업하면 속도는 10배 빠르지만 이야기의 밀도를 담아낼 수 없다.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의 뇌를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뇌는 집중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합 효과가 일어난다. 고 말이죠. 글을 쓰는 직업이야말로 컴퓨터로 타이핑하면 손으로 쓰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겠죠? 그건 글이잖아요. 맞아요. 글하고 그림은 다르죠. 근데 글과 그림은 자신의 생각을 종이 위에 떨어뜨려서 표현한다는 부분에서는 참 닮아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한 분 더 말씀드리자면은 카레 노래를 쓰신 김훈 작가님도 수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분이 쓰신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에 나온 이 부분에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연필로 글을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써지지 않는다. 이 살아있는 육체성의 느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이 느낌은 고통스럽고도 행복하다. 몸의 느낌을 스스로 조율하면서 나는 말을 선택하고 음악을 부여하고
지우고 빼고 다시 쓰고 찢어버린다. 정말 찢었죠? 저는 이 글에서 김정기 화백님이 떠올랐습니다. 디지털의 도움 없이 손끝에서 보여지는 드로잉은 마법과도 같으시죠. 그림 그리는 선을 쫓다 보면 마치 홀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 안에서의 완벽한 필압 조절이 그분의 엄청난 내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모든 신체의 행동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문장하고 어울리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시죠? 요즘 액타도 있고 꼭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건가요? 라는 생각 말이에요. 맞아요. 신티크나 아이패드 같은 액타는 화면을 직접 본다는 점에서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죠. 저야말로 액타가 나오면 체험관에 가서 제일 먼저 한번 해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세하게나마 느껴지는 그 유곽이 저는 그림과 내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종이의 연필 끝으로 맞닿아서 그려나가는 거, 그리고 그려나가는 선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시인성과 직관력,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할 때 중요도가 높은 작업은 꼭 손 스케치를 하고 스캔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참 고루하죠?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인상 같은 부분은 손으로 그리는 거하고 컴퓨터로 그리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1mm 위치 차이, 그 한 도트 픽셀 차이로도 그 미묘하게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형에게는 없는 그 강아지를 안았을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같은 털복숭이지만 그 체온과 포근함이 주는 안정감, 그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실제 하는 것과 그것을 재현한 것과의 미세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얼굴의 인상만은 꼭 수작업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에는 정답은 없죠. 누군가는 자료를 많이 보라고 하고, 누군가는 보지 말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에 그림을 올리지 말라고 하고, 누군가는 꼭 올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밀리의 서재라는 앱을 이용해서 이북을 읽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기다릴 때 아무 때서나 조그만 짬이 있어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함께 읽습니다. 아무리 이북이 편하다 해도 종이가 주는 촉감의 안정감을 대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대치 관계라기보다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함이 형태력을 끌어올려준다면 디지털은 그 스케치를 이어받아서 세련된 마무리로 마감을 도와주는 거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 둘 다 필수이고 서로의 빈틈을 메꿔서 완벽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접했던 포토샵은 이후에 CS, CC를 거쳐서 24까지 많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편리해지고 더 강력해졌죠. 그리고 아날로그 드로잉의 툴은 연필과 종이, 이 두 가지로 변한 게 없습니다. 형태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냥 그리는 것 이대로도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찾고 분석하고 따라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나는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 꼭 스케치를 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케치에 진심인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스케치를 잘하고 싶은 분들만 클릭을 하시고요. 나는 디지털로도 충분한데? 손그림 같은 거 필요 없는데?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독자님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